네, 저는 사실 그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겪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예, 축구 선수로 시작을 했지만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됐었고요. 또 여러 가지 유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08년, 9년에 수원사랑청년연합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경로잔치봉사라든가 저소득 또 어르신들 이런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첫 정치 입문은 2010년 염태영 수원시장 캠프의 청년정책 담당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로 선한 조직이 선한 권력을 잡으면 정말 시민의 삶이 잘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정치의 확신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14년도 그렇게 정치에 참여도 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들과 각 좋은 시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신뢰 잃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정치인으로서 한번 내 소명을 다하고 싶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최연소 경기도의원에 당선돼서 지금 최연소 재선 경기도의원 또 경기도의 문화체육 관광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민분들 참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아픔과 역사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조례였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 못합니다. 위안부 문제나 이런 갖가지 문제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강제징용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발굴되고 있는 피해들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벤츠, 아우디 이런 유수의 전범 기업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입힌 유가족과 국가에게 철저하게 사과하고 또 여러 가지의 사례 조치들과 또 이런 사회 공헌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이렇게 정말 선진 기업으로 많이 우뚝 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교육청 안에 또 우리 세금을 내고 미래를 길러내는 학교 안에도요, 전범 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 교구제로 활용되는 캠코더, 그다음 프로젝트 빔, 스크린 카메라 이런 기타 등등. 근데 저는 어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자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한국과 일본은 30년간 자본주의의 토대에서 든든하게 수교해온 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을 마주하고 서로 알고 사용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이 제품을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불매운동이나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글짓기든 토론회든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학생자치회에서 스스로 학생들이 우리 역사의 인식을 바로잡고 토론하자 이런 전범기업 조례였는데요. 정말 중앙매체에서부터 청와대 또 외교부 또 각 사회에 주목을 끌었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나 중국 외신들에서도 되게 조명을 했던 아주 획기적인 조례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도 있는 숙고를 위해서 사실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그 사이에 또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4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또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조례였고요. 또 하나는 군사기지 및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였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특례시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일상을 잃어버린 지 이제 오래거든요. 근데 지자체든 국방부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에 겁에 질려서 수업을 받다가 책상 밑에 숨는 광경을 제가 목격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모든 학교를 다 현장을 방문해서 정담회를 개최했고요. 그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었고 조례로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전투기 소음으로 75웨클 이상 피해를 받는 학교가 50% 이상 넘는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75웨클이면요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75웨클이면 학습력 저하, 그 다음 정서 불안, 여러 가지 공황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수치라서 그걸 최초로 지방정부가 인정했고 2022년도에 처음으로 15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투기 소음의 피해를 받는 지역사회와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조례를 이끌어서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 대상이라든가 매니페스토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응모 시상에서 이 최우수상과 대상을 거머쥐는 그런 기념을 토하기도 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과 함께 이뤄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첫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빨간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국방부 넥타이를 메고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 우리 나라와 국민, 생명, 안전, 그 다음 미래를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고요. 이 국방부 넥타이처럼 원팀이 돼서 우리 도민을 섬기자. 그래서 제 슬로건이 우리는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도 아닌 문화체육관광 당입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 회의실도 보면은 양당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교차해서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문체인은 지난 3년간 700억이 넘는 예산을 순증액시켰습니다. 확장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던 문화예술, 관광, 체육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요. 요번 2025년도 예산도 316억을 순증시키면서 단순히 문화예술이 어떤 공연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고장 이런 곳에서 정말 이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많이 개편했고요. 또한 예술인, 체육인 기회소득 이런 것들을 단순히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받은 예술인 체육인들이 어떤 공연이나 어떤 체육 활동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이런 선순환 구조도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축제 같은 것도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소규모 축제에서부터 그 지역들이 정말 전통으로 자리 잡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로 공모사업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광위원장에서 남은 임기 정말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정치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개헌부터 탄핵 지금까지 비상시국이거든요. 지금 이제 여행 위기 국가로 지정되면서요, 거의 지금 그 작년도 대비 한 40% 수준에 입학하는 그런 예약 취소나 대관 취소 사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관광 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서 이 내수 경기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80억이 넘는 긴급 민생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요. 특히 관광산업 분야에 이런 갑자기 되는 이런 어떤 예약 취소라든가 방문객 감소로 인한 어떤 금융 지원, 그래서 이자 탕감이라든가 여태까지 금융 서비스 지원을 좀 하게 됐고요. 또한 이런 축제 예산이나 관광 예산에 대한 파이를 좀 늘려서 우리 해외 관광객 유치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했다. 그래서 바야흐로 정말 관광 한파인 시대인데요. 이 관광 한파 추이를 녹일 수 있도록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정책들을 좀 시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마도 저한테는 참 운명처럼 느껴지는 게요. 일단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구에서 선출직 의원으로 뽑히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돼서 저는 그 지역의 가장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도 하지만 우리 수원 지금 저희 있는 서수원 제3선거구의 지역구 현안이 바로 수원시의 현안입니다. 바로 군공항 이전,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개공, 그 다음 탑동 이노션 밸리, 그 다음 농공상 이런 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다 있거든요. 특히 군공항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0만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는 매년 조종사가 민가에 추락하는 걸 면하기 위해서 전투기와 사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대응 출격 말고 그 이상 안보의 실효성을 잃은 수원 군공항을 이전이 아니라 화성시와 수원시가 힘을 합쳐서 폐쇄하고요. 그 폐쇄한 그 공간을 어떻게 양당 지자체가 상생하면서 공유할지 이 지점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이전이 아니라요. 폐쇄입니다. 더 이상 공항이 아니라 공존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폐쇄를 해도요, 군사 폐기물을 순환하고 다시 재구조하는 데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더 이상 이 선거철마다 나오는 갈등에 시민들 볼모로 잡지 말고요. 냉정히 안보적 실효성이 없는 이 수원군공항을 옆에 화성이나 오산, 이 평택 근처로 이관시키고, 왜 이게 200만, 300만 아파트 숲에 군공항이 있는 것이 절대 이젠 안보적으로 저는 실효성을 잃었다. 오히려 더 국민의 생명관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 군공항 하루빨리 폐쇄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고민이 있고요. 우리 R&D 사이언스 파크는 드디어 GB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에 추진에 들어갔고요. 빠르면 2027년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최첨단 R&D 사이언스의 어떤 인력과 인프라들이 들어설 거로 예상되고요. 1만 5천 개 이상 일자리 창출, 그 다음 연간 한 5조 원이 넘는 수익 창출 내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아마 서수원을 떠나 수원 특례시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지역 현안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수원 특례시의 미래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경기 남부국제공항은 꼭 수원시와 하성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31기 시군에서도 유치하는 경쟁이 일어날 만큼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 남부권 740만 도민들은요, 지금 인천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려면 출퇴근 시간에 만약 이용하게 된다면 왕복 3시간 반이 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헌법이 보장한 교통권, 그다음 여러 가지 가치들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공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 남부국제공항이 만약에 어느 지자체든 마련이 된다면 그 지역은 경제 자유무역 구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공항과 같이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든 세계 무역 산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지자체로 이전하느냐 마냐에 떠나서 경기 남부국제공항은 경기도의 신산업 동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드시 유치시키고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정쟁으로 자꾸 수원 군공항과 어떤 연계시켜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경기 남부국제공항은 국제공항에 맞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수원 군공항은 엄연히 폐쇄하고 그 활용 방안을 재검토해서 빠르게 논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수원 군공항 폐쇄를 빨리 하는 그 국면만이 경기 남부국제공항이 갈등이 아니라 유치 국면으로 전환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책임 같습니다. 저희는 선거 때 우리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말로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민생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민의 삶을 위해서 뛰겠다고. 근데 얼마 전에 어르신이 저한테, 지역에 있는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는 그렇게 부르짖더니 당선이 되면 가장 빨리 까먹는 두 글자가 본인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민생을 부르짖더니 당선이 되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것들이 당신들이 호소했던 정치였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약속하는 것은 지켜야죠. 시민께 공약하고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드린 건 지키겠다라는 그 소신, 사명, 전 책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치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것보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항상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거든요. 저는 임기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황대우를 하는 정치인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회상하실 때, 아, 정말 내 투표한 한 표가 정말 이 사람한테 아깝지 않다. 아, 난 이 사람이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보내도 되겠다. 이런 정치인을 회자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대변인, 여러분의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겠다고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권을 위임해 주셨을 때 정말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민생과 삶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이 순간도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은 임기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만드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게, 정말 정치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게 남은 임기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